안녕하세요. 체면 전문가 임성입니다. 그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면으로 전생 체험하는 건 진짜 전생인가요? 그럼 시험 보다가 기억이 정말 안 날 때 최면으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영화 올드보이 보면은 최면 하시는 분을 불러서 기억을 지워달라 그러잖아요. 그 최면에서 뱉은 말들을 어디까지 좀 신뢰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되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에 한 10편 가까이 나오셨더라고요. 그알 출연하신 게. 저희가 또 그 배산 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방송이 조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최면 수사 때문에 좀 화제됐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잠자고 있던 그 여성분이 잠옷 차림으로 뒷산에 갔다가 살해를 당한 건데 그 당시에 함께 자고 있던 남동생 이걸 대상으로. 예, 대상으로 최면을 통해서 그 예전 기억을 인출한 거잖아요. 저도 좀 놀랬던 게 네. 그때 그 남동생의 입에서 누가 찾아왔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자인 것 같아요. 저도 여자라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걸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이거는 수 뭐 없죠. 네. 상나사님을 의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네.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그런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는 초기 기억에서 당연히 작화되고 오염되고 왜곡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최면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렇게 최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심리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최면 수사를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막상 최면에 들어갔을 때에는 뭐 이제 A, 오염된 기억을 배제를 하고 B, 작화된 기억을 배제를 하고 최대한 초기 기억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 남동생분이 사실 사건 당시에 의심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단둘이 그 집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그 남동생이 최면에 안 들어갔는데 의심을 덜 받으려고 네. 여자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그게 네. 최면 상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꾸며서 하는 경우에는 호흡이 틀어지고 급속 안구 운동인 상태에서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지 미세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초단위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해요. 우리 하나의 예를 보면은 양구의 전당포 살인 사건이 있어요. 네네. 근데 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단을 했어요, 최면을. 그 당시에 좀 용의선상을 넣었던 그분이죠. 예. 네. 그 노부부가 예. 살인 당하셨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아들 왕 씨였던 거잖아요. 예, 왕 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체면 상태였어요, 처음에. 약간의 체면 상태여서 뭐를 했냐면은 그 전당포 구조라든지 무슨 물건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시계부터 카페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떠올렸어요. 본 기억으로 가야 돼, 사건 당일. 예. 그래서 제가 사건이 있던 그날 하니까 이분의 호흡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눈동자 상태, 미세 표정, 불안해하는 거, 손가락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 자, 이제는 저희가 중요한 기억을 찾으러 갈 거예요. 사건이 있었던 몇 시간 전이에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날의 일을 얘기하는 왕씨.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뭘 했을까요?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네. 저녁을 먹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잠시 대답을 머뭇거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집중해서 최면 상태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이 거부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괴로운 기억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최면에 들어가기 싫어서 본인이 좀 뭔가 거부한 이제 느낌.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를 했죠. 삶을 살아오면서 오염되고 작화된 기억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꾸며낸 얘기들을 전달해줬죠. 앞서 최면에 집중하고 몰입했던 박 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때의 감정이나 감각이 그대로 전달되었는데 반면 왕 씨의 경우 문을 못 들어가니 어머니 시체가 보이더라고요. 네. 놀라서 네. 들어가니 더 들어가면 아버지는 저쪽 쓰러져 있고
부모님의 끔찍한 살해 현장을 목격한 것 치고는 꽤나 침착한 모습.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단을 했죠. 배산 사건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예. 그때 그 남동생분 같은 경우는 체면 유도가 잘 됐었어요? 그 체면 유도가 네. 보면은 잘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뭐 그거를 그대로 느꼈어요. 추워요. 누나가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들어와요. 뭐 그런 부분들을 신빙성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그렇게 끌고 가죠. 근데 사실 뭐 그런 약간의 의심 섞인 반응도 없진 않았지만 법영상 분석하신 황민구 소장님도 범인의 키가 상당히 작을 것이다. 그리고 박지성 교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남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방송을 했던 건데 그 시작이 최면이었거든요. 여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게 저도 되게 놀랬던 진짜 기억이 아직도.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게 나와서 그 방송 이후로 별명이 생기긴 했어요. 별명이요? 반전녀. 누가 그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친구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전 처음 들어서. 뭔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서 반전녀라고. 그래서 성은 반이고 이름은 전녀가 됐지. 반전녀. 듣다 보니까 참 그알이랑 여러 사건을 하셨는데 체면 그럼 유도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대구 사건이라 총포사 살인 사건? 예, 그 당시에 목격자를 대상으로 체면 수사를 했어요. 기억의 방문을 우리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기억의 방문 앞에서 팻말을 하나 만들어줘요. 네. 예를 들자면 도준우의 기억의 방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 이렇게 잘 유도를 잘 해놓고 순간 성을 바꾼 거예요. 이준호의 기억의 방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아니요. 실수로? 실수로. 네네. 제가 좀 이렇게 허당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준호 씨의 기억의 방문입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네.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네. 당황스럽잖아. 네. 그래서 PD님을 이동원 PD님 이렇게 보는 순간 네. 이동원 PD님이 엄청 아차했어요.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또 다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좋아요. 지금 방문은 이준우 씨의 방문이죠. 네. 그 옆을 잠깐 보니까 도준우 씨의 기억의 방문이 보입니다. 이분이 또 따라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시 PD님을 봤어요. 네. 얼굴을 바닥에 묻고 네. 둘이 웃음을 참는데 크게 소리 내면 안 네. 되니까.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름을 불러보죠. 입에 익숙해지게 막 이렇게. 어쨌든 그걸 극복해낸 어떤 순발력. 그게 그래서 중요한 그 거니까. 이후부터 실수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가요? 네. 그아리 분들도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았었나 봐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추려서 네. 꼭 드려야 할 질문만 네.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K 하나님, 과거 다른 방송에서 최면으로 전생 체험하는 건 진짜 전생인가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생은 없다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네. 그러면 이때 최면으로 전생 체험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유도를 했을 때 여자였던 사람이 나는 남자였다. 혹은 동물이었다. 뭐 나는 새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흔히들. 근데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억압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보면서 저 새는 참 좋겠다. 자유롭고. 나도 저 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이 체면에 유도를 했을 때 심리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최면이 이제 과거의 나의 어떤 기억 속에 저 끝에 있는 걸 인출하는 건데 그 새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제 내가 저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인출되기도 한다. 네, 변형된 의식 상태거든요. 체면은 네. 의식이 변형된 네. 상태에서 뭔가 체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했던 것들 혹은 내가 평소 때 생각해봤던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 그 고양이들 보면은 참 니네 좋겠다. 맨날 그렇게 하루 종일 오빠 잠만 자고.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고양이 나올 전생 뭐 최면하면 고양이 나올 수 그럴 있겠네. 수도 있죠. 저도 우리 집 개 2마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부러워요. 그럼 이제 상담사님도 전생 체험하면 이제 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너네들 팔자가 상팔자구나. 근데 체면 전생 체험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의 그 방법인 거거든요. 심리 치료. 네,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향들,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그런 것들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전생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지만 좋은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전생을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예. 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치료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생 체험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좀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계기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렸지만 한편으로는 선입견을 갖게 한 거죠. 그렇죠. 불신을 심어주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립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음 질문입니다. 아린님, 스쳐 지나간 것에 대해 기억하는 부분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럼 시험 보다가 기억이 정말 안 날 때 최면으로 떠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떠올릴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내 시험 보다가 답이 안 떠올라요. 그럼 최면 이렇게 해가지고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 떠올릴 수 있는데 네네네.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부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인지가 돼 있고 그쵸. 한 곳에 자리가 네. 잡혀 있죠. 네.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한 문제 풀려고 네. 호흡해야 되지, 몸에 이어 마음에 이어 한 문제 풀려고 1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남들은 시험 풀고 있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1시간에 하나 딱 떠올려서 풀고. 그리고 한 문제를 풀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한 10분이면 그래도 정말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정도는 마지막에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집중을 발휘를 해야 되고 네.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다면은 그래도 가능은 하다. 가능하죠. 10문제 이제 떠올리려면 10시간이 필요하게. 다음 질문은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네요. 성혜님.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에서 최면하신 목격자분이 최면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이거. 전당포 노부부 사건 때 최면 당사자처럼 최면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면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이는데 되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잘 봤어요. 최면이 걸렸는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피디님은 잠들었어요. 누가 깨우지 않으면 못 일어나나요? 아침 되면 일어나죠. 일어나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잠들기 직전 상황이어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30분 있다 일어나는 분도 있고 1시간 있다 일어나는 분도 있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빠져나오는데 그때 그분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강력 사건, 음. 살인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기억을 꺼내면서 그 감정 똑같이 느끼거든요. 네네네. 근데 순간적으로 무섭고 두렵고 그런 기억 때문에 저를 빨리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반응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좀 무섭긴 했거든요. 그럴 네.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보면은 우리 인식들이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최면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은 최면가가 최면을 받는 사람한테 조정을 하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네. 이렇게 최면을 해가지고 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저한테 갖다 달라. 네. 뭐 이렇게 아 근데 최면에서 깬 다음에 행동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꺼낼 수는 있겠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비밀번호 알려주고 막 이렇게 돈 돈 좀 뽑아오고. 그럼 저 엄청 63빌딩 제가 사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면 상태에 있었어도 본인 자신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면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네네. 무서운 그런 도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질문. 호호 아줌마, 최면의 반대도 있을까요? 최면을 이용해 기억을 지울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새 인생을 살게 할 것 같아서요. 저 요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요? 영화 올드보이 보면은 네. 그 최민식 씨가 이제 15년 살다가 나가면은 그 최면 걸린 대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가서는 극중 자기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지우고 싶어가지고 또 최면하시는 분을 불러서 기억을 지워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 두 개 그래서 다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면에 들어가서 그대로 생활을 한다. 네. 저 부자 돼 있다니까요. 네. 그건 이해했고 네. 그러면 그 뒷부분 뒷부분. 최면 통해 기억을 지운다. 최면을 통해서 기억을 지우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PD님 기억 다 지우고 PD님 돈에 그 통장에는 왜 계속 제 돈 노리세요 계속? 좀 많아 돈 많잖아요 보여서. 그렇게. 그런가요? 그랬을 텐데 다행히도 그럴 순 없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최면 상태로 유도를 해서 그때 안 좋은 기억을 이제 내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오버랩을 시켜요. 그러면서 무섭고 두렵고 슬펐고 그랬던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긴 하죠. 그렇더라도 그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거네요. 네, 지울 수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지울 수는 없고 감정을 무디게 하거나 약간의 희미하게 할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 올드보이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 최민식 씨는 기억이 안 지워졌겠네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안 지워졌죠. 현실대로 하면 그죠? 안 지워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알잘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알잘의 필수 코너 알고 계시죠? 맛집. 맛집! 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군산에 맛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많죠. 빵집은 이성당이 유명하고 이성당. 예. 그다음에 짬뽕이 유명해요. 복성루. 짬뽕집을 추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성루. 복성루, 지린성, 백년짬뽕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짬뽕들이 어떻게 군산이 유명하더라고요. 맛집 좀 일각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맛집에.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해보시죠. 그런데 네. 제가 한식을 좋아해요. 한식을 좋아하는데 오래 있었어요. 삼거리 매운탕이라고. 군산에 있나요? 예, 군산에 있어요. 네. 군산 시내에 있고요. 이제 새우탕을 좋아하죠. 뭔가 이제 새우탕? 빠가살이라고 하나? 그런 생선을 넣는 게 아니고 새우로만, 민물 새우만 가지고 이제 시라기를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매운탕인데 새우로 만든 예, 매운탕. 새우탕. 새우를 까서 넣어요? 그 민물새우 조그만한 거. 아 쪼매난 새우로. 쪼매난 새우, 큰 새우 말고요. 아, 쪼매난 새우를 가득 넣어서 이렇게 탕을 끓이는 거예요? 조그만 새우들이 이렇게 있죠. 저 사실 새우탕이라는 거는 보통 컵라면 새우탕을 먹지 음식 새우탕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메뉴판에 그렇게 새우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민물 새우들을 넣고 시래기를 넣고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굉장히 제 입맛에는 맞고 전라도가 기본적으로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찬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반찬도. 네. 거기도 반찬도 많이 나와요. 얼마예요? 9,000원인가? 오 정말 싼데요? 9,000원인가? 맞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장거리 매운탕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앞에 음파공원이 있어서 밥을 먹고 2차로 음파공원에 놀러가서 커피도 마시고 조금 더 걸어가서 3차로 파전에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다. 그 근처에 또 있어요 그런 데가? 네, 바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사실 저는 군산 가면 항상 이제 가는 게 복성루랑 이성당이거든요. 단점은 너무 줄이 길어요. 삼거리 매운탕 줄 안 서도 되나요? 안 줘도 돼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군산 가서 삼거리 매운탕 가겠습니다. 복성루를 포기하고 삼거리 매운탕 먹고 음파공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산책 한번 하고 끝나고 파전에 막걸리. 네, 딱 좋아요. 오늘 그 최면 전문가 임성희 상담사님과 함께 했는데 아무래도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폭풍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알잘 나오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 알저알에 출연을 함으로써 최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최면을 통해서 심리 치료라든지 수사 부분 필요한 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 멘트는 좀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냥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상담사님이 지금 그동안 6, 7년째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아리 여러분 감사합니다.